가능할까? 우리한테도? 제 머리에 뿔 달린 거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음악을 전공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쪽의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쪽 분야에서 저를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전국 네트워크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재작년에가 KBS 다큐온이라고 거기 진짜 민주주의 주민자치가 나타났다 거기 제가 출연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여러분 저하고 이제 꿈을 한번 2시간만 꿔보실까요? 네, 정말 그리고 이 꿈이 분명히 현실이 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딜 갔다 왔냐면 여기 화성 기봉이라는 곳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들은 주민자치가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근데 제가 그날의 강연이 4시간이었고요. 4시간 지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몇 개 바뀌었냐면 처음에 회장님이 막 화를 내셨어요. 왜 화를 내셨냐면 여기에 A4 용지가 있는데 그걸 왜 이렇게 그냥 온전하게 보이게 하지 이걸 반쪽이라고 해가지고 2개가 보이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놨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화를 낸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막 화를 내셨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여기서 내 말을 안 들어줘. 제 회장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장님 대우받는 게 좋나요? 그랬는데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버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회장님한테 다른 분들이 되게 일도 못하고 완장 타고 다니네 이게 듣기가 좋나요? 아니면 우리 회장님은 좀 너그럽고 되게 인자해 이런 게 듣기가 좋나요? 그랬더니 당연히 인자하게 그럼 회장님 좀 바뀌세요. 4시간 있다가 어제도 전화 왔어요. 우리 뭐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고맙죠. 여러분 이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마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좀 얘기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들으시고 주민총회 언제 하시죠? 8월 26일 딱 좋네요.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이게 제가 매뉴얼은 아닌데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루에 한 500명쯤 투표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500명쯤 투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저기 온양 삼동의 인구가 몇 명이죠? 38,000명의 온양 3동 38,000명의 1%는 380명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8.3%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8,000명이면 일단 4만 명 잡고 8.3 그러니까 한 300명 되겠네요. 거기서 그러니까 좀 빼면 한 3,000명은 넘어야 되겠네요. 그죠? 여러분들 주민총회 준비하면서 3,000명 정도는 투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방법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니네 동네나 가능하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뭔가 이제 제 프로필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딱 이런 전문가들이 하는 마을보다는요 주민들이 하는 마을이 훨씬 더 좋고요 행복해요.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릴 건데 저는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일동 패밀리 백인합창단 지휘자. 제 얘기를 먼저 하자면 저는 음악을 전공했고요. 대학 다닐 때까지 저는 전라북도 익산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거의 사람들이 저한테 충청도 사람이니까 익산 말투가 거의 충청도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논선하고 딱 붙어 있어서 저를 충청도 사람들이 아니고 저는 전라도고요. 익산이에요. 그리고 대학을 서울로 왔어요. 서울로 와서 음악 생활을 마치게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 와서는 이 마을 일을 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 마을 일을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겼죠. 변화가 생겼는데 이건 제가 제 프로필에 한 5분의 1, 10분의 1 정도인 것 같아요. 더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가서도 제가 강연도 하고 정부 종합청사에 가서도 강연도 하고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를 하는데 법이 없어요. 우리는 주민자치를 하고 있는데 마치 어떤 거나 비슷하자면 우리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인데 그냥 아무런 룰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냥 연습해. 우리 지금 주민자치회죠. 온양 삼동 주민자치회는 앞에 뭐가 붙죠? 시범. 시범이라는 게 뭐예요?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 하면 프로야구 같은 거 하면 시범 경기 하잖아요. 한 10경기, 20경기 하죠. 그럼 뭐예요? 그건 하나만, 그 기록도 안 남아요. 그냥 연습으로 해봐.
그냥 영원히 기록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연수하는 거예요. 시범 경우. 우리는 근데 시범 주민자치예요. 그러니까 법도 없고 특별법이라고 해서 그냥 아주 알량한 법이 하나 있긴 한데 그래요. 근데 제가 요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가 우리 동작도 그렇지만 행정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요천 우리 동장님은 대통령 선거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은 1년 동안 공도 연수. 그래 1년 동안을 연수를 가져오셨어요. 그분이 연수를 갈 그게 안 됐어요. 한참 밑에. 근데 시장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아 회장님 우리 저기 권영철 사무장님 이 공도 연수 보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연히 보내주세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공도 연수 1년 갔다 오셨고 지금 과장님이 이제 되시는 그런 것들이 과정이죠. 그러니까 행정하고 주민들이 같이 하면 행정에서 그렇죠. 옛날 과거에는 뭐냐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해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주민센터 우리 가봤잖아요. 방금 전에. 주민센터 만들 때 여러분 의견이 이제 반영이 되셨어요? 어때요? 반영 안 되죠? 그냥 만들어주면 우리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는요. 그게 과거의 공공성이에요. 근데 미래의 공공성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이거 만들어주세요. 여기에 이거 만들어주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아까 동장님도 주민 추천제를 딱 했는데 시장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주민들이 직접 동장님을 뽑게 해줘라. 근데 시장님은 우려가 뭐냐면 공무원들이 반대할 텐데 그게 저 뭐라고 하냐. 그럼 공무원 중에 뽑으면 되죠. 그게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시민 추천제가 뭐냐면 저기 전라남도 순천 낙양 읍성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거기에서 맨 먼저 시작했는데 원래 취지는 뭐냐면 주민을 대상으로 동장을 선출하는 거예요. 서울의 독산사도 같은 경우 황수겸 동장님 같은 경우 행안부에 계시다가 지금 제주도에서 청년들 사역을 그러니까 굉장히 큰 청년들의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 이분이 독산사도의 동장님이셨어요. 황석영. 근데 이분은 그냥 일반 주민이에요. 아니 근데 일반 주민이 무슨 동장을 해?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바꾸면 돼요. 어떻게 생각을 바꾸면 되냐면 사실은 우리 동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나 동장 나가고 싶은데 안 보내죠. 근데 동장은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주민 추천제 이거는 전국에서 몇 개 안 돼요. 근데 제가 시장님 찾아가 사장을 했으니까 시장님은 제일 먼저 우려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공무원들이 반발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제 공무원 중에 뽑으면 된다.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 공약을 해야 되거든요. 공약. 이 동네에 와서 내가 뭐 할 거예요. 똑같아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동네를 위해서 뭘 할 겁니다. 그러면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되면 우리 동장님 2년도 넘었어요. 근데 잘하시니까 여기서 그냥 정년 퇴임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은 동장님은 주민들한테 약속한 걸 지켜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날 뽑아줬으니까. 근데 처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산시에는 주민자치를 한 곳이 두 곳이었어요. 지금 25개 동인데 시범으로 2개를 먼저 했어요. 우리 동하고 저 외국인이 많은 원곡동에 2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2개를 했는데 첫 번째 우려점은 주민들이 어떻게 다 모여서 그걸 코로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시에서 제안을 했던 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장을 뽑아줘요. 그 말이 돼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동장님을 뽑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동장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뽑아줘라. 근데 우리 옆 동네 원곡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뽑았어요. 동장을. 근데 저희들은 보이콧을 했어요. 그렇게 이렇게는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도 뭐 자책력과에서도 와서 뭐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절차를 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한 절차가 있거든요. 우리 할 때 그때 평택에서도 그 시민 추천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담당한 이필룡이라는 담당자 주무관님하고 저 친해서 물어봤더니 실패했대. 왜 실패했냐 그랬더니 동장에 지원한 분이 한 분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겨우겨우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하긴 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절차가 쉽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절차를 했냐면 첫 번째 뽑을 그러니까 주민들을 먼저 선출하자. 그러니까 동장님을 뽑을 주민들을 몇백 명을 먼저 뽑고 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동장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미리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동장님 되신 분 4분을 모셔놓고 처음에는 정경 발표를 쭉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토론 4분을 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막 질문도 막 하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는 주민자치가 뭔가요? 그러면 정말로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4분 중에. 정말 주민자치가 뭔지 모르는 분도 계셨고 하지만 4분 중에 저분이 뽑혔단 말이에요.
저도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동장을 뽑는데 지원 좀 해달라고. 주민 중에서 동장을 뽑는다. 근데 제가 이 얘기 한 이유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상생하고 협치를 하면 정말 멋진 일이 많아요. 아까 우리 팀장님도 보셨고 주무관님도 보셨지만 이런 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동에서는 주민자치가 너무 뭔지를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요 전에 주민자치 하셨음에도 성부 이동이라는 중에서 주민자치 담당 팀장님이셨는데도 주민자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회의 때가 됐는데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시나리오는 언제까지 비우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시나리오는 언제까지 비우는데 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번 순서는 뭐고 다음 순서는 뭐고 이거를 행정이 다 적어줘요. 그러면 회장님은 그걸 보고 읽어요. 이게 주민자치가 맞나요? 온양삼동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국의 많은 분이 이 행정이 적어주는 이거 없으면 시나리오가 없으면 회의 진행을 못할 정도로 되게 아직 약한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져요. 근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가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그걸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동장님은 지금도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 어디 뭐 회의나 가고 하면 나 일동이야. 제가 어제 저녁에 새벽 한 4시까지 자료를 뒤에 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총회 한 사진을 꼭 들려드리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도 계시지만 오장 삼동에 이 따끈따끈한 노래 저희가 4년 차거든요. 이 과거에 주민총회만 가지고도 제가 한 10시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만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쭉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먼저 저희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 저기 파출소에서 만나가지고 쭉 한 바퀴 라운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길을 제가 이제 설명을 이제 말로 해줄 거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크고 예쁜 정원을 3개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일동공원이라는 큰 공원을 만나고 그 안에 있는 놀이터를 만나고 그 옆에 주민이 민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만나고 그 옆에 가면은 주민들이 만든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을 만나고 그 옆에 레오라는 청소년 문화집 센터장님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레오 그러면 막 내려와 2층에서 와서 또 마을 얘기를 막 해주시고 그리고 다시 위로 쭉 올라가서 그 벽화 예쁜 벽화가 있고요. 그리고 6개의 산에 올라가는 예쁜 길이 있고 꺾으면 또 놀이정원이라고 그 정원이 있고요. 그 안에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쭉 내려와서 식물원 요 앞에 식물원이거든요. 여기까지 와서 이리로 들어오는 코스예요.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아주 짧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비만 안 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우리 마을에 시민주도형 정원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게 됐어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공원하고 정원하고 다른데 마침도 왔는데 공원은 우리가 안 갖고 줘도 돼요. 그냥 다 시에서도 알아서 하고 막 군에서도 면에서 다 알아서 갖고 줘요. 공원은. 근데 정원은 우리가 안 갖고면 큰일 나요. 정원사들 우리 동네에 정원사들 한 20명 있거든요. 이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비 오는 날. 비 오면 물에 안 줘도 되거든요. 비 안 오면 힘들어요. 5만 대 가서 물 다 줘야 되거든요. 막 깨알빼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시민주도형 정원사업을 저희가 하게 됐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냐면 3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 원을 주민들한테 주면서 뭘 하냐면 예쁘게 정원하고 만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름도 시민주도형 정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만약에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정원을 만드는 정원사들이 정원업체가 3억 원을 주고 정원을 만들어봐라 그러면 잘 만들까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3억 원을 주고 잘 만들어봐라 그러면 잘 만들까요? 어느 쪽이 잘 만들까요? 주민들이요? 정원사가 더 잘하죠. 100번 잘하죠. 정원사들은 그것만 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1,000원 주고 사고 300원이면 사요. 이분들은 막 전문가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3억 원 들여서 만들라고 함의 통계에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주민들한테 그걸 하라고 할까요? 참여. 정답. 그러니까 시민 주도형 정원사업인 거예요. 시민들이 주도해서 참여해서 멋진 정원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저희가 파출소부터 이제 시작했는데 만든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거기 딱 내리면 먼저 가로수가 우리 동네 가로수 있죠. 가로수 43개에다가 저희가 정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보시는데 정원이 쭉 보시면 막 저기까지 일자로 쭉 정원이 있어요. 이 정원이 있는데 이 가로수에다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 정원의 주인은 누군지 아세요? 주민들인데 어떤 주민들일까요? 한 가정이 하나씩을 맡은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가로수가 있으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가로수 이 정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꼬마도 계시고. 지난번에 제가 갔는데 꼬마가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꽃을 뽑아간 거예요. 애가 그걸 얼마나 애지중지 갖고 있는데 누가 꽃을 뽑아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CCTV 돌려봤더니 그 어떤 할머니가 그냥 다 뽑아가지고 그냥 잡초처럼 그냥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뽑아가셨나요? 그랬더니 길거리에 있어서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필요한 거죠. 파출소장님이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거 그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랬는데 할머니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법적으로 하든가 말든가 나는 길거리에서 뽑았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달라져요. 할머니를 이거 뽑았으니까 나쁘다가 아니라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뽑으시면 안 돼. 그런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민원 얘기도 조금 더 살짝 할 건데 민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윽박질러가지고 왜 이렇게 해서 얘기 아니라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같이 소통하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43개의 정원을 쭉 가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파출소라고 그랬죠. 파출소가 첫 번째 거점적이거든요. 저희가 43개의 가로수정을 맡으면서 정원 이름 뭐라고 졌냐면 정원길을 따라 학교 가자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에 정원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 43개의 정원은 그러니까 파출소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파출소 그러면 되게 그렇잖아요. 우울한 생각 하시는 분 많은데 주민들이 저기 아이들이 막 뛰어놀다 거기가 화장실 가서 막 화장실 가서 물도 먹고 막 그러니까 파출소가 막 동네 놀이터처럼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정원이고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 그 옆에 이제 두 번째 정원 일동 청소년 문화이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제 정원을 받고 그 처음에는 거기가 우범지역이었어요. 외진데 있어가지고 막 아이들이 담배 피고 저녁 늦게 거기다가 버리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거기를 잘 안 가려고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무슨 어디 공원 바로 앞에 있는데 공원 앞에 화장실인 줄 알았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거기 레오라는 센터장님이 오시고 저희들이 막 마을에서 활동하고 이번 주민총회에도 화채를 무료로 좀 이따 사진도 나올 건데 화채를 무료로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한테 화채를 하루 종일 나눠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어른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되게 든든하겠죠. 청소년들이 우리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준비해서 지내.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마을의 레오라는 센터장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예쁜 그 사진 찍는 공간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거기가 두 번째 정원이에요. 거기는 쉼들 정원. 여기는 아까 첫 번째는 그 파출소는 쉼들 정원이고요. 두 번째는 배움들 정원.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빈 공간이 조금 있었어요. 빈 공간이. 근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시의원한테 자꾸 얘기를 한 거죠. 여기 빈 공간에 아이들 공연할 수 있는 공연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보름 만에 재단이 오고 시에서도 오고 다 와가지고 한 보름 만에 거기다가 예쁜 공연장을 소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가을 되면 그 길을 다 저기 차량 없는 길을 다 통제를 하고 거기에 멋진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공간들을 누가 만드느냐? 주민들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간을 지나면 저희들이 이제 여름 비 오는 날 되게 좋은데 온 마을에 이제 저금통이 있어요. 온 마을에 저금통이 있어요. 돈을 넣는 저금통이 아니고 빗물 저금통이에요. 비가 따오면 거기에 빗물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걸 이제 색칠하고 이런 것도 우리 동네에 청소년 정원사들이 있거든요. 이 정원사들이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색칠을 예쁘게 해가지고 온 마을에 빗물 저금통이 좀 이따가 마실 가는 그 앞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빗물 저금통이 비가 오면 빗물이 이게 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밑에 이제 수도꼭지를 돌리면 물이 이렇게 콸콸콸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받아가지고 정원에다 물을 주죠. 그런 것들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옆에는 뭐가 있냐면 또 이렇게 퇴비함이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것도 많아요. 그 마을의 정원사들이 근데 이 정원사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저희들이 시민주도의 정원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한 20명의 주민들을 정원사로 양성을 했어요. 저도 정원사예요. 우리 동네는 정원사가 어떻게 계급이 있어요. 바위 정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 정원사가 있고 자갈 정원사가 있고 모래 정원사가 있고 마지막에 뭐냐면 먼지 정원사가 있어요. 저는 먼지 정원사예요. 그러니까 흉내만 내는 정원사인데 우리 마을에 20명이 넘는 사람이 정원사예요. 정원사. 전교육을 다 받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일자리가 필요하죠. 그렇죠? 일자리가 필요한데 이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이런 데는요 체험학습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럼 뭘 할지 우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정원 프로그램. 그래서 이 정원을 통해서 아이들이 흙도 만지고
나중에는 너무 신기한데 화분이 물이 없어서 자라는 화분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어린이들한테도 그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마실이라는 곳에 가서 친환경 뭐 이런 걸 해볼 건데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화장품 사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있는데 조금의 비용으로 똑같은 성분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들을 개발해가지고 한국으로 건축을 해봐요. 서울에 가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3명만 모이면 지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자,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목적이 이걸 수도 있어요. 나하고 뜻맞는 사람 우리 마을에 2명쯤 있을까요? 나하고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나는 이 사람하고 하면 뭐든지 재밌어. 난 이 사람하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2명쯤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시면. 자, 없으시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3사람 중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이냐면 오지랖퍼가 있어요. 오지랖 떠는 사람. 3명 중에는 분명히 오지랖 떠는 사람 1명 있어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막 일을 막 만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마을 일을 시작했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외부에서 강연을 듣는데 마을에는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일을 벌리는 사람이 있고 이 일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밥 먹는 건 좋아하는데 설거지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벌리는 게 내가 맞겠다. 그래서 오만 일을 막 다 벌려놔요. 막 벌려놓으면 누가 해결할까요? 우리 간사님이 저한테 항상 협박 문자를 보내요. 나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그 다음 달 지나면 내가 오늘 너무 오기 싫은데 회장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요. 엊그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주하지만 누군가는 일을 벌려야 돼요. 뭐래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결해야 돼요. 그걸 누가 할까요? 우리 주민자치원님들이요.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정말 절박하게 할 건데 주민자치원님들이 완전 상계 주민자치원들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제 여기가 이 길이 지금 아주 스크로 안 보이지만 여기 큰 도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 나무 뒤에 큰 도로가 있어요. 이 도로가 뭐냐면 이쪽으로 가면 인천이에요. 이쪽으로 가면은 수원이에요. 여기가 딱 중간에 굉장히 인천도 가깝고 수원도 가깝고 용인도 가깝고 충청도도 가깝고 강원도도 여기는 교통이 되게 발달하고 익산도 제가 살던 익산도 교통이 좋잖아요. 여기도 만만치 않게 좋아요, 교통이. 그런데 이 길을 조금만 가면 수원 진입하는 곳에 어떤 동이 있냐면 구운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구운동이라는 동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 강연을 갔어요. 근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 너무 재밌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 근데 갑자기 얼음이 됐어요.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딱 들어오니까 쫄아가지고 그래 저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분은 우리가 떠들어도 뭐라고 하고 뭐 이러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나도 마을을 위해서 회장님처럼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포크댄스 강사 자격증 그리고 전직이 뭐였냐면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이영판 빨리 적어보세요. 이영판 이분은 제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저 때문에 물들었다. 이제 그 얘기 이제 좀 잠깐 해줄 건데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아니 교장 선생님 하셨으면 아이들도 잘 평생 만나셨을 테니까 너무 좋았을 테고 또 하나 뭐냐면 마을에서 역할을 하기엔 너무나 충분한데 그랬더니 이분은 주민자치원들이 막 길을 막는다. 여러분 주민자치원들이 무슨 권한으로 길을 막죠? 근데 이분이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2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정기적인 시간에 재능을 좀 나눠주세요. 저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하셔야 돼요. 이거 정기적인 시간에 재능을 나눠주세요. 또 하나는 뭐였냐면 마을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마을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어요. 마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 걸 얘기해야 돼? 그럼 제가 오늘은 공동체가 뭔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세요. 제가 코치를 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연락이 왔어요. 토요일 날 오후에 4시에 동네에 공원에 모여서 포크댄스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6명, 10명 나중에 40명까지 늘었대요. 40명이 모여서 막 하다가 포크댄스 하다가 중간에
이 양반 아버님이 많이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유명해져가지고 막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막 YTN 특집에도 나오고 막 요즘 방송 출연이 엄청 많아져가지고 얼굴 뵙기 되게 힘들어요. 전화하면 다시 좀 연락할게 이럴 정도로 진짜로 유명해졌어요. 여러분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뭐 할지 모르겠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저는 그때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그때 위원장님인데 위원장님 왜 길을 막으세요?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네가 뭔데 그런 얘기 이뤘잖아요. 그럼 저는 준비를 다 해놨어요. 뭐냐면 나도 주민자치 회장이고요. 나는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나는 충분히 이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이러려고 했는데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위원장님은 저한테 나는 뭐 하죠?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래서 그분 덕분에 제가 지동 그러니까 거기가 구운동이거든요. 구운동, 지동 해가지고 수원시의 43개 동 전체 교육을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정말로 그 시장님이 그때 영태하고 시장님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제가 그냥 막 무용담처럼 와 이러다 따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서 저는 어느 정도 교육을 받자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회장님이 모년 빠지게 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총회를 해요. 그러면 그거 뭐 이런 거 띄워야죠. 그럼 회장님은 뒷짐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되나요? 근데 반대로 제가 가서 뛰고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회장님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 할 사람 많은데 모냥 빠지게 왜 그런 거 하고 있어요. 모냥 빠지는 건가요? 회장님이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저는 필요하다. 그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기차를 타보셨나요? 이제 첫 번째 장 나왔어요. 제가 그래도 점심 충분히 드시게 충분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총회 얘기도 충분히 할 거니까 제 질문을 내 대답 안 하면 좀 길게 하니까 꼭 감안해 주시고 빨리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기차 타보셨죠? 네. 기차가 왜 설레는지 아세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설렌대요. 택시나 버스나 이런 거 앞을 볼 수도 있는데 기차는 사이다 사들고 계란 사들고 가서 항상 낭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 60분에게 교복 입고 하루 종일 소풍하고 사진 찍고 마지막 사진 한다. 그 한 장만으로도 우리 마을이 이 마을은 좀 다르구나. 그 한 장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자, 똑같은 얘기. 3명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 3명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늘 할 일 없어갖고 오신 분 계세요? 막 시간 남아서 여기 오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의지로, 여러분 에너지로 여기 오셨단 말이에요. 정말 부탁드리는데 하나는 얻어가셔야 돼요. 하나는 얻어가셔야 되고요. 이 하나를 얻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빗길에 여기를 오신 거예요. 자, 여기 옆을 보니까 앞을 못 보잖아요. 기차는. 옆을 보니까 누가 있어요? 한번 옆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우리 동장님도 계시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계시고, 한번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을은 옆을 봐요. 옆을. 앞을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뭐 주민자치 박람회 대상 받았다, 최우수상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막 대단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마을에서 숫자 1등이 아니에요. 우리가 확 최고로 잘해서 1등 이게 아니라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자부심. 여러분들 시골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이 안산 같은 경우는요 다 이주민이에요. 다 이주민. 여기가 86년에 도시계획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일동은 앞에는 다 공원이고요. 뒤는 다 산이에요. 아파트는 하나도 없어요. 5층 이상 건물을 애시당초 못 짓게 제한했어요. 그린벨트처럼 이 일동에는 5층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해놨어요. 근데 요즘에 최근에 몇 개가 지금 8층짜리가 올라갔더라고요. 무슨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5층 이상 건물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장단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높이 올라가서 뭐 땅값도 올라가고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은 그게 또 중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으면 뭐가 많아? 아파트가 없으면 뭐가 많죠? 주택이 많죠? 주택이 많고 또 뭐가 많아요? 골목이 많죠. 그냥 5만 대가 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면 아파트는 큰 길 쫙 타고 들어가면 집이잖아요. 그냥. 근데 여기는 5만 골목으로 다 다녀야 돼요. 우리 목표. 온 마을에다 꽃을 심자. 우리 정원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막 우리 동네 가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너무 예쁘다. 어떻게 이런 데가 CC 알죠? 거기에 가면 왜 CC가 유명하냐면 집집마다 예쁜 화분 같은 걸 하나씩 걸어놨어요.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동네도 가다 보면 예쁜 정원들이 그냥 온 마을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는 더 멋진 마을.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동네에서 저도 이주민이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여기가 고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잘 돼야 되고요. 우리가 그래. 오늘도 제가 좀 여러분 졸리면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막 하는데 제가 여기 제가 앞치마를 입고 있잖아요. 제가 먼지 정원사로서 백인 합창단 공연을 했어요. 근데 이 공연 백인 합창단 이름이 뭐냐면 일동 패밀리 백인 합창단이에요. 혹시 여러분 남자의 자격 보셨나요? 옛날에 청춘 합창단 거기에 패밀리 합창단이거든요. 안 보셨나요? 네, 거기에 제가 노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요? 아니 뭐 이런 걸 가지고 무슨 가짜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팀이 있어요. 다른 팀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 팀은 차태현, 뭐 임성민, 안선영, 뭐 최진실 아이들 이런 그 팀에 여기 단장님이 누구냐면 차재환 아버지. 누구냐면 차태현 내 아버지.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아버님 우리 동네에 합창단 백인 합창단을 만들었는데 합창단 이름을 패밀리를 넣고 싶어요. 그럼 좀 쓰면 될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거 아무나 쓰는 건데 쓰면 되죠. 그런데 제가 그게 아니라 덕담도 해주고 잘 되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패밀리라는 말을 쓰게 해주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막 이렇게 해서 일동 패밀리 백인 합창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합창단이 연말이 되면 공연을 해요. 그러면 이제 동네 사람들 100명을 모아서 합창을 하기가 쉽나요? 그것도 2시간 동안 공연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동네 100명도 훨씬 넘어요. 100 몇십 명이 만나서 공연을 하기가 쉽나요? 어려워요, 사실은. 유튜브에 보면 알겠지만 엄청 노래도 잘하고 감동적인 무대가 몇 년 동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치고 있다 올해 아마 또 다시 지금 연습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을에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합창단을 만들기로 마음 먹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가 마을에서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제 재능을 이용해서 여러분 똑같아요. 아까 구운동의 이영관 아버님도 똑같아요. 재능을 이용해서 마을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다가 성악교실을 만들었지. 그래서 일동에서 성악교실을 만들기로 했어요. 주민자 지원이 딱 되는 2013년 10월 달에 제가 성악교실을 딱 만들기로 했어요. 가서 이제 회의에 딱 가서 겁도 없었죠. 딱 회의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낸 거예요. 처음에 이 회의는 뭐냐면 단란주 전비가 7만 원이라 네가 더 처먹었니 내가 더 처먹었니 삿대질 하면서 한참 이러고 분위기가 2013년만 해도 주민자치 분위기가 쌀벌했어요. 딱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손을 들고 우리 마을을 위해서 제가 성악교실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째려보고 난리가 났어요. 너 정치하려고 그랬지. 너 꿍꿍이가 뭐야? 그러면서 6개월 동안을 허락을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주냐면 이런 사례가 없어. 네가 여기 하면 만약에 네가 무료로 하면 다른 데 그 다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네가 책임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서를 7번을 써가지고 주민센터에다가 성악교실을 만들었어요. 6개월 만에. 조건이 3가지. 첫 번째 조건은 민원 들어오면 네가 책임져야 돼. 민원이 무슨 노래 부르는데 민원 들어올 게 뭐 있어요? 그 안전사고 나면 또 네가 책임져야 돼. 이 되게 좀 그죠. 마지막은 뭐냐면 내년부터는 유료 해야 돼. 근데 그때 막 그 말씀 하신 분들 지금 한 분도 안 계세요. 재미가 없는지 다 나갔어요. 제가 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시작할게요. 했는데 자 여러분 주민센터가 여기 이제 딱 대단한 거예요. 주민센터 여러분 어떻게 돼가지고 몰라도 주민센터의 장점을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무조건 주민센터에 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마을에서 어디든지 해도 상관없으나 주민센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시작을 했는데 어떤 분들이 주민센터에 오죠? 출생신고도 하고 사망신고도 하고 서류 떼고도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용하고 우리 동네 주민센터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하루에 1,500명이 돼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동장님이 다 조사해가지고 프로그램 이용하고 우리 프로그램 한 40몇 개 되거든요. 프로그램 이용하고 민원 보는 사람이 1,500명이에요. 그러면 한 달 20을 잡고요. 그럼 얼마예요? 3만 명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이분들이 주민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딱 안내를 받을 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이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하는데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우리 저기 전기세 안 내도 되고요. 에어컨 사용료 안 내도 돼요. 그냥 공각 아니 그냥 이용하면 돼.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층에 민원실에다가 얘기하기를 우린 2층에 안내 데스크가 아까 보고 왔으면 좋을 텐데 너무 잘 되니까 6명이 그거 하는데 정말 이게
쳇바퀴가 돌아가 너무 주민센터 운영을 너무 잘해주세요. 6명의 자원봉사자가 이것만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제가 이제 부탁하기를 여기 1층에 민원보러 오는 분들 2층 안내 데스크로 좀 안내를 해줘요. 그럼 2층에 가면 안내 데스크에서 설명을 하면서 여기 무료 성악교실이 있다. 이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악교실이 지금 8년 됐는데요. 거기 등록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400명이 훨씬 넘어요. 이분들이 공연도 이번 우리 주민총회 때도 공연 그냥 우리 선생님이 하자 그러면 무조건 다 우리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가르쳐 주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하자는 건데 말해서 뭐든지 다 한다 그래서 우리 자원순환 그 200명 토론회에도 사람 걱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사람 모으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우리 청학교시 분들한테 어머니 아버지 우리 이거 자원순환 토론회 하는데 그러면 한 50명 60명 금방 와요. 조금 더 모아드릴까요? 그러면 100명도 막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사람 모으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역할을 하면 사람은 저절로 모여요. 저 주민총회 하면서 사람 일부러 모은 거 아니고 이제 그런 과정 얘기 들으면 여러분은 아 이거 별거 아니네 100%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직 8월달이니까 시간 충분하거든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TF 그러니까 주민총회 하기 전에 TF를 만들어가지고 13번 모였어요. TF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그 행정하고 다 모여가지고 13번 동안 저희들이 사전 준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뭐 했는지는 너무 방대하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10개가 넘는 합창단을 만들었어요. 마을에서. 작정하고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성악교실 만들었더니 어떤 분이 글이 쓰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요일 날 10시부터 12시 반까지거든요. 그러면 10시에서 12시 반까지 노래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는 30분 동안은 마을 얘기를 해요. 막 우리 마을에서 뭐가 있었고 뭘 하고 주민총회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성악교실 오는 분은 마을에서 다 알아요. 제가 그냥 이 이야기가 듣기 싫으면 안 나오시면 돼요. 근데 이 성악교실에는 너무나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있는 분들 저한테 선생님이라고 안 해요. 우리 선생님. 이 우리가 주는 우리라는 이 따뜻함을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그러니까 마을에서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400명이 됩니다. 400명. 그래서 이제 성악교실 하고 보니까 어머니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손주들도 노래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내 귀가 얇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토요일날 동요교실을 또 만들었어요.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동요교실을 또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엄마들이 우리도 노래 배우고 싶은데 아빠들이 우리도 노래 배우고 싶은데 온 동네에서 뭐 노래 배우고 싶은데 그러면 다 만들었어요. 10개 넘는 합창단이 1년 내내 연습을 해야 겨우 이런 무대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무대를 하나 겨우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대를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아이들이 한가한 시간 언제일까요? 아이들이 한가한 시간. 방학 때? 아이들이 한가한 시간이 1년 내내 없어요. 아이들은 항상 바빠요. 노느라고 바쁘고 뭐하는데 계획표 막 5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공부하고 8시까지 운동하고 밥 먹고 공부하고 일과 계획표 막 세우잖아요. 지키는 아이들 없죠. 하지만 바빠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한가한 시간이 그나마 한가한 시간이 조금 있어요. 어느 때인지 아세요? 이런 아이들이 막 오두방정 떨다가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면 안 와요. 막 한 30분은 막 방바닥을 뒹굴고 막 서로 핥히고 막 지구멍만 해서 머리 씹어놓고 막 아이들이 한가한 시간은 지쳤을 때. 이제 지치면 애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모여요. 그냥도 안 모여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옆에 앉고 막 여기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제가 세보니까 9명이에요. 여기 3명, 여기 3명, 여기 3명, 9명이 막 제가 우리 동네에서 닉네임이 산타거든요. 우리 동네 아이들은 제가 산타인 거는 다 알아요. 옛날에 행안부 장관이랑 여기 동네 견학을 하는데 마을 라운딩을 하는데 동네 꼬마들이 영차 어린이들하고 꼬맹이들이 막 산타 그러면서 막 한 20명이 달려오니까 여기 장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연출인가요? 연출을 못하죠 아이들은 제가 산타인 걸 알고요. 저만 보면 선물 달라고 보채고 사탕 달라고 보채고 연말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산티로 바꿨다가 다시 바꿀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여전히 저는 마을에서 산타고요.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합천가를 해요. 그래서 연말에 공연도 하고요. 마을이 안전해지는 거는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마을이 제가 이제 안전 얘기를 조금 해드릴 건데 마을이 안전해지면요 여기 살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른 동네 인구들은 막 주는데 우리는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되는 이유가 안산 인구가 최근에 10만 명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 여기 화성, 이쪽 배고, 월급 막 이렇게 신도시들이 막 생겨나면서 안산보다 아파트 값이 30%나 싸요. 동네가. 그러니까 다 10만 명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일동은 아파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는 좀 덜. 자, 이제 중요한 거. 마을 누가 해요? 주민. 마을 누군가 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끼리끼리 해먹고. 바쁜 세상에 이게 나한테 중요한 이렇게 생각하는 분 많아요. 근데 경험을, 참여를 하고 경험을 해보면 조금씩 달라요. 우리 정원사가 그랬거든요. 정원사를 20명 양성하다 보니까 청소년들도 정원사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소년 정원사를 양성했고요. 꼬마 정원사라고 해서 또 꼬마 정원사들을 또 양성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가 228개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85개가 조만간 없어져요. 충청도도 없어지는 동네가 많이 생기죠.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인구 40%가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1년에 20%는 이사 다녀요. 특히 도시는 그렇겠죠. 막 농촌 지역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도시 지역은 막 한 20%가 그러니까 마을에 정착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OECD에서 이런 걸 조사를 했어요. 공동체 지수. 공동체가 뭐죠? 여러분, 공동체가 뭐예요? 공동체는 조화, 무지개처럼 서로 다른 색깔이 만나서 예쁜 색깔을 만들고 비빔밥처럼 서로 다른 재료들이 만나서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처럼 공동체는 그런데 이걸 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뭘 조사했냐 그랬더니 내가 믿고 의지할 나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우리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이웃이 있다.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꼴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각박하고 힘든 세상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마을이나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뭐 하지? 이제 이런 고민해서 이제 마을이 싹. 이건 마을인데요. 이건 제가 우리 마을 10년 동안 마을에 살면서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글자가 큰 건데 많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글자가 작은 거는 그나마 좀 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건 우리 마을. 우리 마을의 키워드. 우리 마을 오장삼도 그럼 뭐 하나 딱 떠올릴 만한 단어 이런 게 있을까요? 오장삼도. 그럼 우리 일조 같으면 공원, 정원 이런 거잖아요. 오장삼도 그럼 딱 뭐가 한마디로 하나만. 모양의 관문. 관문. 이제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하면 지금 시간을 못 맞추고요. 그럼 제가 이제 주민총회 얘기로 바로 넘어갈게요. 그 전에 하나만,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마을에 있는 것들을, 마을에 있는 사람, 주민들을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만나죠? 주민들이 일일이 찾아가면서 만나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설문지를 하나 만들어요. 한 5개 정도 만들어요. 우리 주민총회 때 이번에 써먹었던 거거든요. 마을에 저희 한 30개 정도 제가 문항이 있는데, 이 마을에 살게 된 계기가 뭔가요? 이 마을이 뭐가 좋은가요? 이 마을에서 하고 싶은 거, 이런 게, 여기에 대답만 하면, 마을에 대한 의제가 다 나와요. 그래서 주민들을 만날 때는 이런 설문지를 한 장만 갖고 만나면 수백 명, 우리는 2016년에 3,155명을 만났어요. 그럼 적어도 3,155명은 마을에 관심이 생긴 거죠. 그렇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수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어르신들의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수다를 떨죠? 어르신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수다를 떨죠? 경로당에 가서 수다를 떨죠. 근데 우리만 가서 될 일이 아니라 정치인들도 오게 하고 시의 담당자도 오게 하고 주민들도 오게 해서 다 만나서 어른들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바로 나와요. 우리는 그런 수단들을 계속해서 떨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수단인데요. 이게 파출소 이거 안전에 대해서 수사를 떨면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수사를 떨고 여기는 이제 마을에 대해서 뭐 청소년 하는 거예요. 수사판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록하고요. 행정이나 이런 데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정치인들은 우리가 예산 어떻게 따올지 이런 것들은 같이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수다 떨고 설문만 가지고 있으면 마을이 확장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 성명과 나이, 거주지 이게 마을 자원조사 기록도 되고 결과가 정리도 되고 분과를 구성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제가 여기 발굴이 돼요. 이제 제가 이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요거는 중요한 얘기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할 것 같고요. 뭐냐면
천천히 하시오. 여러분 마을의 기록이 있나요? 우리 마을의 기록이 어떻게 뭐냐면 우리 마을에 산이 있어요. 이 산에만 있는 모든 식생들이 우리가 6년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 소중한 기록인데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 거죠. 왜냐면 우리 동네에만 있는 이 산에만 있는 것들을 저희가 조사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우리가 심화학습까지 다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걸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성태산이고요. 이게 보면 샘이 있잖아요. 이게 산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동네 주민들이 전문가 모셔다가 이분들이 실제로 이런 분이 아니라 학계나 이런 데서 정말 근데 여기는 이제 돈이 들어가죠. 돈 얘기도 이제 연결해서 해볼게요. 여기 이걸 심화학습까지 하면 6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이걸 예산을 금방 아주 쉽게 해결했어요. 자, 온양, 그러니까 아산인가요, 온양이? 네. 아산의 대학교가 어디가 무슨 대학이었어요? 그러니까 호석에 천천양대학교 3년대 엄청 유명한 폴리텍 대학교.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학교 중에 하나만 제일 마음에 드는 학교 하나만 골라보세요. 순천향대. 순천향대학교는 의대도 있고 되게. 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TF를 만드세요. 뭘 만드냐면 순천향대학교하고 MOU를 맺을 TF. 이 뭔 얘기인가? 저희는요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고요, 서울예대가 있고 안산대학교가 있는데 저희들은 MOU를 맺었어요. MOU를 맺는 게 뭐냐면 마을하고 학교가 상생하자. 과거의 대학은 어떻게 됐냐면 과거의 대학들은요 학생들이 남아나가지고 막 경쟁률이 15대 20대 그런 경우 많죠. 근데 지금 어때요? 근데 아주 중요한 단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교를 평가하는데 지역하고 뭘 했는지를 지역사회하고 뭘 했는지가 평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은 우리 같은 주민들하고의 뭔가 막 협업, 상생을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오히려 주민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우리 그 MOU 맺읍시다. 여기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저한테 그때는 물어보세요. 어떻게 했나요? 저희들 자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MOU를 맺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첫 번째, 이런 저희가 교육을 6년 동안 받는 이 어마어마한 교육비를 대학교에서 내줘요. 한양대학교의 연구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50억. 학생 직원까지 2만 1,000명이에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민들이 원하면, 근데 그 한양대학교는 우리 동네도 아니에요. 저 먼 동네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상생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 안산대학교에서 찾아왔어요. 아니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왜 외부에 있는 대학교가 우리는 자매결연하고 그 MOU 우리 학교는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누누이 찾아갔어요. 학교를 과거에. 근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높은 분은 실무자하고 얘기하세요. 실무자 찾아가면 위에서 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니네하고는 뭐 안 해. 이거랑 똑같잖아. 이거를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한양대학교하고 MOU를 맺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우리하고 합시다. 땡큐죠.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백지수표. 우리는 그날부터 이제 백지수표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 아까 우리 저기 동장님 뽑을 때 거기 강당 이용했다고 그랬잖아요. 무료. 우리 주민총회 작년에 했을 때도 무료. 거기에서 쓰는 정말 저희가 30분 이용했거든요. 다 무료. 이틀 전에만 얘기하면 공간을 다 무료로. 여러분 동네에 3,000명 들어가는 공간 있나요? 1,000명 들어가는 공간 있나요? 500명 이런 공간들이 대학교에는 많아요. 많지. 놀아요 대학에서. 그죠? 이거를 주민들이 원하는 무료죠. 그냥 무료로.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심지어는 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 헬스클럽 이런 것도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운영하게 해주겠다. 이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하고 MOU를 맺으면 그리고 멋진 이런 교육도 저희들이 대학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더 보세요.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이런 거 다 제끼고 이제 주민총회 얘기를 얼른 하고. 예, 우리 동장님 우리 뽑을 때 여기 이 공간 어때요? 공간에 좀 신경을 써보세요. 이게 대학교 공간이거든요. 그냥 무료로 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MOU를 순천향대학교 정했으니까 이제 거기하고 맺으세요. 맺어서 우리도 그 공간 쓰게 연구비도 내주고 해주세요. 그럼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안산 가니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안산대학교가 작년 재작년이에요. 대학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 안산에는 신안산대학교라고 골리앗 큰 학교가 있고요. 재단도 빵빵해요. 그 안산대학교는 재단을 하고 한데 작년 재작년에 신안산대학교는 지원자에도 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40%를 임금을 못 주고 학교에 재산을 팔아야 될 상황이래. 거기 교수가 제 친구인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안산대학교는 이 조그마한 학교가
설정돼가지고 과를 늘리고 지금 엄청 학교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총장님이 짬 난다면 찾아오세요. 커피 한잔 하시죠. 왜 그냥 우리가 학교를 오히려 도와주는 입장처럼 되는. 그러니까 이게 상생인 거예요. 상생. 결국은 다 힘들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주민들이 나서니까 귀찮은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나서면 편해지죠. 시나리오 안 써도 되고요. 대통령 상관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거 재작년 건데요. 작년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른들을 막 찾고 다니면서 건강 체크 인바디도 해주고 혈압도 재드리고 안마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많이. 그리고 아까 그 정원사, 이게 달빛이라는 우리 마을 정원사인데요. 이렇게 정원을 흙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어른들한테 나눠주기도, 이런 거 무료로 다 이런 것도 건강설렁도 하고요. 건강 리더 교육도 해가지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마을 보건소를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마을에 일주일에 200명분의 반찬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찬을 나눠주는데 이거 공유 상자고요. 이렇게 반찬 공유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반찬을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200명분을 만드니까 그러니까 마을에 있는 공동체들이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나눠주는 게 어려울까요? 나눠주는 게 훨씬 어려워요. 이거는 다 찾아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역할을 다 나눠가지고 아주 손쉽게 자기 구역만 조금씩만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저도 한 5집 후다닥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근데 이거 반찬을 그냥 무료로 나눠준 거거든요.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다는 내용도 남기고 그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 거, 공유 가능한 건 가능하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요 바로 길 건너에도 그 길 건너가 아니라 저 옆에도 슈퍼마리오만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동네 주민들이 도시락도 싸가지고 나눴어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냐면 얼른 얘기하자면 우리 동네 어른들이 이런 분들이 이제 막 동네 네, 이 동네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여러분 말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친구라고 해가지고 저도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어떤 50대 후반의 남자인데 이분은 폐지 죽다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지금 폐지도 못 지고. 근데 이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만나야 돼요. 그냥 우리가 콩나물 씨를 사드리고 이 콩나물 씨를 제가 콩을 사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콩을 사드리면 이 콩을 키워가지고 5일이면 키우거든요. 콩나물 씨루예요. 이게. 콩나물 씨루에 콩을 키우면 5일이면 콩나물로 자라요. 그럼 그걸 저한테 또 가져오시면 제가 사드리기도 하고 그럼 제가 용돈도 조금 자랑 아닙니까? 용돈도 조금 챙겨드리고 부식도 좀 챙겨. 처음엔 되게 불편해하셨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하세요. 고마워하시고. 그래서 이런 초록친구를 상경가 사람들이 동네 주민들하고 맺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게 마을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도시락 하나 쌌을 뿐인데 이분들이 우리도 마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했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초록친구들 만나서 프로그램도 진행해요. 우리 퍼즐이라는 공간에서 그렇고 우리 동네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딱 적어왔어요. 이분은 낭만체리, 이분은 풀립, 나를 통하면 다 풀린다. 그래서 풀립, 여기 밀립, 여기는 오드리, 여기는 비 오는 날. 이분은 비만 오면 너무 행복한 사람. 막 짜증났다가도 비 오면은 모든 게 오늘 같은 날에 되게 행복할 거예요, 지금.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책을 이렇게 썼어요. 온 마을에 지금 이 책을 다 나눠드렸고요. 책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가슴 떨리는 순간도 있었겠죠. 물론 힘드시간에 이야기를 듣고 책으로 만들어주고 이런 필립이라는 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도 저희가 만들고요. 자, 이제 사람 찾기, 마을 돌아보기, 국가별 역할 나누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역할 구역을 나눴어요. 그리고 수다, 아까 말씀드린 수다로 어떻게 우리 마을에 의제를 꺼낼 건가. 그리고 이제 그 설문조사를 이제 문항도 있는데요. 그런 걸 온오프라인 참여를 독려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다양한 참여로 의제 발굴을,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에 의제는 뭘로만 모았냐면 그 설문지로만 모았어요. 설문지를 수백 개를 받으면서 이분들이 쭉 쓴 걸 코딩을 저희가 다 모아서 쓰레기면 쓰레기, 안전이면 안전, 육아면 쭉 따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다 해가지고 코딩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500명 설문으로 의제를 하고 37개, 그러니까 이 중에 추리고 추려가지고 37개의 실행 의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주민 참여, 그걸 37개를 가지고 또 다시 8개, 그리고 주민 참여예산 2개 이렇게 만들고 이 과정은 여러분도 다 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사전 투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을 밴드, 게시판, 카톡, 학부모 모임방 이런 거 해서 이제 제가 사진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중요한데요.
구역을 이렇게 나눴어요. 분과별. 여기 온양이동에 분과가 몇 개죠? 그냥 한번 네. 네, 온양 3동. 4개죠? 그럼 4개가 마을을 딱 4조각을 만드세요. 피자 자르듯이 4조각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마을이 길어요. 그냥 여기 길어요. 그냥 여기 넓지 않고 그냥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길거든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4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기획경제국가는 여기, 공동체복지국가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제 4군데 뭘 하냐? 일단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주민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 구역에 가서 하고 그 외에 그러니까 역할을 나누면 이 구역에 동네 한 바퀴, 여러분 동네 한 바퀴 하죠. 우리 마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뭘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자기 구역을 만들어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역을 꼭 나눠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주민총회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마을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와 그 이유를 물어봤고요. 마을에서 주민들과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그리고 우리 동네 꼬마들은 뭐냐면 내 의견이 반영되나요?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아이들인데 청소년 의견이 반영되나요? 당연히 반영이 돼요. 그런 것들 했고요. 마을에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이게 의제인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 거.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내가 뭘 하면 즐겁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반드시 대답하게 했어요. 일동 마을에 대해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을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주 짧지만 정말 임팩트 있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렇게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37개를 이렇게 추려놨어요. 이거 다른 사람이 썼으면 글씨 잘 썼을 텐데 우리 세발 환경 부과장님이 완전 글씨 못 쓰는 분이 자기가 쓰겠다고 해가지고 글씨가 이렇게 못 써졌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의제가 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주민총회를 알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8개 의제를 놓고 그리고 2개 주민 참여 예산 의제를 놓고 했어요. 이제 어떤 것이 나오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민총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온 마을에다가 총회 공고라는 걸 다 붙여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제를 쭉 놓고 이거는 주민총회 그 웹 잡아온 거죠. 이건 포스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민총회 공고. 그래서 온 마을에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동네 사는 사람들은 주민총회가 뭔지는 다 알아야 돼요. 주민총회가 뭐죠? 그냥 끼리끼리 몇 명이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요. 자, 이건 뭐냐면 저희 현장 투표를 하는데 현장의 투표소를 한 20군데에다 만들어놨어요.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건데 투표소를 저희가 이런 판을 만들어가지고요. 마을에 중국집에다가 붙여놓고 어디 마을에 경로당에다가 붙여놓고 마을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미리 한국까지 하면 30개 정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붙여놓으면 여기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뭐냐면 거기에 계신 분한테 이걸 할 때는 주의사항 반드시 우린 이번 여러분 중요한 거 스티커 한번 해요. 스티커. 지금 여기 제가 며칠 전에 원곡동에 갔거든요. 주민총회를 한다고 해서 미리 사전투표를 하는데 갔더니 2시간 동안 제가 앉아있는데 5명 했어요. 왜 그냥 써야 되는데 이걸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걸 막 써가지고 내 기록도 써야 되고 여러분 제가 중요한 단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걸 할 때 서명문을 만드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화번호. 그리고 이것 동의. 그죠? 정보공개 동의 이런 걸 해야 돼. 전화번호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전화번호가 필요한 이유. 가짜를 했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안 해도 돼요. 저희가 이번에 해보니까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이걸 붙여놨어요. 그럼 지역아동센터에 그 센터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주소 공개하는 거, 전화번호 공개하는 것을 극도로 안 좋아한대요. 이런 교육을 받았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빼고는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거 전화번호가 필요하냐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군가를 식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맨 앞에 센터장님 전화번호를 적고 나머지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이름 쓰고 그냥 동의만 하면 돼요. 이름 쓰고 동의만 하면 돼요. 그럼 전화번호 없어도 돼요. 나중에 이 아이가 거기 있다는 거를 거기 가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주소 이런 데 연연하지 말고 저희처럼 여기 보면 쭉 있거든요. 보면은 일동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아동센터 일동 어디 이렇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홍등이나 이런 가게 같은 데는 쓰죠. 전화번호 반드시 써야 돼요. 근데 이런 학교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호동초등학교 6학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는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여기 스티커를 이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런 걸 판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이런 데 피치를 딱 해놓고 그런 데다 설명을 하는 거죠. 반드시 1인 2 스티커거든요. 적고 나서 2개를 가지고 이 8개. 이것은 뭐냐면 마을 의제. 이 매듭 들어가거든요. 길을 정비할 야간에도 들어가고 이거 정비해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그 밑에는 뭐냐면 신호등. 아이들이 맨날 바닥만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 놓는 신호등을 저희들이 학교 가는 길에 우선 설치하자.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 따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주로 이런 것들 이제 바닥에 신호등 설치하는 걸 주로 좋아했고 어른들은 이런 성태산 이런 길을 정비해 이런 거죠. 되게 그런 좀 갈렸어요. 이런 의견이. 그래서 이제 결과가 좀 이따 나오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스티커 여러분 꼭 한번 가능하다면 이제 모일 텐데 이렇게 해서 스티커 2장을 가지고 하나는 의제 거기다 하나 붙이고 하나는 주민총회 그러니까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거기에 따로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정리를 했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티커 작업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여기 제안사 저희가 이런 것도 했어요. 이건 뭐냐 온라인으로 하는 건데 온라인도 아주 간단하게 네이버 폼으로 저희가 이렇게 제안 사업을 가지고 앞에 그 주민 참여 예산 그리고 뒤에 주민 자치 사업 해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저희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한 500명 정도가 했어요. 근데 저희들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 더 집중을 했고요. 어찌됐든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폼을 만들어가지고 온라인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이 굉장히 딱딱하고 물 묻어도 안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책받침 같이 생긴 거거든요. 이거 하나 만드는 비용이 10,000원에서 한 12,000원 정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한 20개를 만들어가지고 크기는 전체 크기만 하고요.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슈퍼마리오 한다. 여기는 우리말에 꼬달 뷔페라는 뷔페집. 이거 이분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어요. 어떻게 한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는 지역아동센터. 네. 지역아동센터 여기에 가서 하고요.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의의를 담기 위해 마을 안으로 들어가자. 스티커를 활용해서 가독성을 확보하고 꼭 전화번호가 없어도 된다. 그걸 보완한다. 그 말씀드리고 경로당.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어르신들 한 60명이 네네네 우리 동네 어르신 한 60명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도 찍고요. 이런 경로당에 가서 저희들이 거기에다도 저희들이 현장 투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을 네트워크, 학교 찾아가서 이거 진행할 겁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아이들도 참여하게 해주시고 학교 복지 그 센터 있잖아요. 복지관 있잖아요. 학교에 복지사 선생님도 계시고 거기에다 또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거기서도 한 50명 투표하고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아주 무조건 찾아갔어요. 여러분 찾아가셔야 돼요. 한 30군데 그러니까 명부를 못 써가지고 1988명이 됐는데 그 교회에서 한 100명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깝죠. 하지만 뭐 명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기록을 할 수가 없어서 뺐습니다. 그리고 학교 복지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공원 같은 데서 주민자 분과가 아까 내부 나눴잖아요. 분과별로 가서 막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휘를 이용해서 교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요. 여기는 학교 복지실, 여기는 주민센터 입구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그냥 판을 벌려놓고 주민들이 여기를 듣는 거예요. 안 찍어도 돼요. 이거 아는 게 중요해요. 찍어주면 고마운 거고 근데 거의 대부분은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자, 요거 중요한 거 뭐냐면 저희들이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우승체조 11시에는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1시 30분에는 안골 경로당 또 같은 시간에 호동초등학교 3시에 생식지역아동센터 4도시간 이거를 이거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TF감이에요. 예약을 해봤나 보지. 여기에 다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총회 일정 이건 금방 끝나 이거. 근데 그거 안 되겠네. 지금 저기 또 여기 이제 저희가 주민총회를 우리 주민센터 옆에 채팅대 돼 있는데 굉장히 큰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원님들이 바닥을 이렇게 다 깔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식탁을 다 놓고 이거는 이제 업체가 와서 좀 도와줬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주민총회 공부석도 있고요. 근로복지공단에 여기 병원에서 안전요원도 배치해주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원들이 풍선을 이미 다 불어서
해민캐스도 우리 주민자치실에 있거든요. 거기 총회에서 다 이렇게 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투표를 하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민총회장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냐면, 우리 성악교실, 이거 그때 많이는 한 25명 정도가 이제 성악교실에서 공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신호청단에서 이렇게 내부자서 공연도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모이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도 오셨고, 도의원도 오셨고,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오셨고, 그리고 이제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부스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 거 활용해요. 부스 플리마켓을 쭉 만들면 동네 사람들 많이 와요. 페이스페인트 공짜로 해주고, 네일 아트도 공짜로 해주고, 다 공짜로 해줘요. 그리고 이렇게, 동네에서 활동하는 놀이도 하고, 이런 거 그냥 주민총회, 그래, 스파이더맨도 왔고, 공도 오고, 그죠?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는 바깥에도 이렇게 부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떡집 아줌마도 있고, 이게 아까 말했지만, 화채 나눠주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하루 종일 화채를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지금까지 과정을 쭉 설명하고, 이제 주민총회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 보고 8개에서 이 결과 보고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우리는 8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1등이 마을 축제를 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진행해보자. 그게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을에 사진 찍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팀을 만들어가지고 1년 내내 우리가 사진 찍을 공간을 좀 만들자. 마을에서 이거 너무 재밌지 않나? 이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동자전거. 자전거 아무 데나 버리잖아요. 자전거 주차장 만들자. 그리고 하나는 친환경 공간. 비료도 만들고 화장품도 만들고 이런 걸 만들자. 그리고 7번째는 저녁시간 돌봄. 저녁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 좀 배치하고 이런 것도 했고요. 마지막에는 소모임 활동을 쳐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임을 하는데 우리가 좀 예산을 조금씩 다만 얼마라도 좀 주자. 이런 것들을 좀 주민자치에서 하자.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ED 바닥이 1410평을 1등을 했네요. 그리고 탐방도가 역부족이었어요. 569평. 어르신들이 좀 이걸 중심으로 했고요. 자, 요거 이제 요 얘기는 여기는 식사하시면서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서울에 사당 이동이라는 동이 있어요. 그 회장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저 지금 어제도 통화했고요. 되게 이분한테는 긍정적 에너지가 있어요. 너무 근데 마을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금 이걸 만든 분인데요. 저기 전라남도에 가면 저기 좀 떨어져야 좀 일분이라고. 강의 마치고 전라도 대령이었고요. 공군 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비행기 조종사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셔가지고 우리나라 토란의 50%가 거기서 나와요. 전라남도 보면은. 그런데 이제 토란이 많은데 이분은 항상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마을에 살짝 미쳤다. 근데 사실 마을에 살짝 미쳐야 저도 살짝 미친 것 같아요. 마을은 살짝 미쳐야 돼. 그래서 그래 행복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하죠. 아까 제가 1988년에 8.3%거든요. 여러분 10% 하세요. 3,800명 하시면 되잖아요. 끝까지 경우. 우리 시간이 많이 모자랐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분이 만든 거예요. 이게 마을 선서거든요. 그분이 스스로 만든 선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을까요? 5월달에 우리가 했더니 네, 저희 5월달에. 네, 저거 만들어서 저희가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네, 네. 오늘 열정적 강의해주신 오경철 회장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아이고, 와!